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유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유노밀의 건강경제학 벌써 12번째 시간을 네,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보면요. 굉장히 젊어 보여요. 네, 많이 젊어지셨죠. 그렇죠. 네. 100세 시대 또 120세 시대가 초래한 만큼 오래오래 바깥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이나 여행도 즐기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두 다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새 실버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모에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정작 네. 이 무릎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김재구 조희진 원장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65세 인구 중에서 10명 중 8분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 그러면 정작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한 60% 정도가 무릎이랑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한 60대에서 70대이십니다. 한 80대, 90대 이상 연령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꽤 적고요. 요새 주목할 만한 추세는 한 40대, 50대 젊은 나이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55세 이상 노령층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는 게 80%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에 700만 명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어떤 활동을 즐기거나 할 때 무릎이 아프거나 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은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층은 한 23만 명 정도가 최근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원인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생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되는데, 우리 조희진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이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다시 말하면 이제 관절이 닳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관절이 닳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은 일단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나쁜 자세입니다. 체중이 많을수록 무릎에 부하가 가서 관절이 쉽게 닳게 됩니다. 그리고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분들도 역시 관절이 닳기 쉽게 되고요. 의자에 앉는 자세가 틀어지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시거나 하실 때에도 이제 자세가 불균형이 되면서 무릎 관절에 부하를 많이 미치는 영향이 갑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아지면 또 운동을 못하고, 그렇죠. 또 체중이 증가해서 그렇죠. 계속 다시 무릎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가경으로 정말 더 악화되네요. 어쨌든 다이어트는 이제는 그 운동의 개념이 떠나서 네.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네.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자세가 안 좋아서 나쁜 자세로 인해서 인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릎에 쏠리는 압력이 달라지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서울대 정형외과의 모 교수님이 여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골반이 넓어서 다리를 안으로 모으고 걷기 때문에 네, 무릎에 쏠리는 압력이 내측으로 많이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신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출산 후에 체형 교정도 대단히 중요하고 자세 균형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 이 무릎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이전에 네. 왜 자세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지. 네, 자세 균형이 생기면서 퇴행성 관절이 오는 이유는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골반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목이 틀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목과 또 연관이 깊은 관절이 턱관절인데 턱관절 쪽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턱관절 같은 쪽을 좀 조정을 해서 자세 불균형을 바로 잡게 되면 경추가 일단 바로 잡히고, 그러면서 허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허리랑 골반이 잡히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원 원장님이 지금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경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턱관절은 이제 하악골, 이제 아래 턱뼈랑 그 다음에 측두골, 이제 두개골뼈랑 관절을 하는 활막 관절인데요. 이게 복합관절이라서 이게 턱관절 자체가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한쪽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목 근육이나 해당하는 근육들, 후두하근 같은 근육들이 단축되고, 그러면서 목이 돌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경추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경추가 틀어지는 것과 동시에 유추가 같이 틀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요추까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노백반응계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물론 가설이기는 하지만 경추부터 요추까지는 근육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균형이 깨지면 허리에 있는 균형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학적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자목도 중요시 하셔야 되겠지만 턱관절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턱관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인체 균형이 문제가 생기는 걸 저희가 좌우 균형이 깨진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영상을 보시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좌우 균형을 잃게 되는 문제를 아마 환자 한 분 모시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눈을 감으실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진행을 했고요. 눈을 뜨고 진행한 상황에서도 좌측과 우측을 한 다리씩 들었을 때 균형이 감각이 깨지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점차적으로 턱관절의 좌우 균형이 깨진 걸 잡아줌으로 인해서 균형이 맞춰지고, 그래서 보행이 조금 더 편해지는데, 이걸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 몸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무릎에 쏠리는 압력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 빨라지게 됩니다. 40대 이하의 젊으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자세 불량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자세에 문제가 생기셨을 경우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한방 치료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 봉독 약침치료를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침치료, 봉독 약침치료, 약침치료를 통해서 해당 부위에
그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뭉쳐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막히면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그 막힌 부위를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게 많이 약해지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약해지셔서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보간신, 강글골 하는 약재를 써서 보충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턱관절, 경추, 요추, 골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몸의 균형이 틀어진 경우에 추나 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그 보간신 강근골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좀 쉽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보간신인지 강근골인지. 네, 그 한의학에서 간은 우리 몸의 근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을 주관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가장 우리 몸에 가장 정밀로운 물질들을 모아놓는 곳이며 뼈를 주관하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기를 보충함으로써 내 몸을 더 강화하고 따라서 관절을 강화시켜서 통증을 완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잘 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한의학적 이론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연에서 그렇죠. 나온 의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 친화적일 수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밀접한 네네. 관계 맺고 있으니까 네. 오늘 또 설명해 주신 거. 네. 김정 원장님 그럼 추나 치료할 때는 턱관절하고 경추를 같이 치료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치료하나요? 턱관절하고 경추를 같이 치료하는 게 물론 당연히 좋고요. 요추도 같이 치료하는 게 좋지만 턱관절 자체만 치료해도 경추가 바로 잡아지기 때문에 요추까지 내려가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추나 치료를 할 때 턱관절도 추나 치료를 가능한 건가요? 네, 턱관절은 추나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턱관절의 부정교합이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친 면들, 턱관절 교정 장치를 사용해서 턱관절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턱관절을 교정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추 쪽에 정렬이 바르게 되고 이러면서 요추, 골반, 그리고 무릎 관절력까지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추하고 요추, 골반까지 다 턱관절 치료할 때 추나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같이 경추랑 요추랑 턱관절을 같이 추나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턱관절 자체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 교정 장치만 착용하더라도 매우 탁월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집에서도 좀 그러니까요. 사실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의자에 걸쳐 앉은 후에 한쪽 다리씩 천천히 이제 펼치십니다. 다리 관절을 천천히 펼치셔서 5초간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릎과 슬관절과 관계된 다리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통증이 나타났는데도 나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통증을 억지로 참겠다 하지 마시고요. 네,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다리를 펴고 들어 올리시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집에 기다란 원통 물체가 있으면은 그것을 무릎 관절 아래 이렇게 무릎 관절 모근 부위 아래에 이제 깔아서 그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 무릎과 관련된 근육의 경결을 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수건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네. 수건을 발바닥 밑에 이제 깔아서 대고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있으면은 긴 수건을 잡고서는 다리를 펴서 당겨줍니다. 하면은 이 다리 뒷근육이 다 신장되는 이완되면서 네, 그런 효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당겨셨으면은 다시 한번 다리를 구부렸다가 펴줍니다. 이걸 수축과 반복해서 이완을 반복하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쉽게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쉽게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 식품도 좀 도움이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차나 네네. 음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세곤 원장님, 우리가 한약재도 차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팁을 하나 주시죠. 네, 무릎 관절 자체는 무릎 관절에 이제 연골 조직이 있는데 연골 조직 자체가 콜라겐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뭐 족발이라든가 네. 멸치, 전어 아니면 돼지 껍질 이런 것들이 음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자체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과 항노화 효과가 있고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 청각과 다시마 이런 것들은 미네랄 히드록시 플로린 아미노산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연골이나 피부의 콜라겐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한약재로 대표적인 거는 많이 저희 한약 처방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술이나 오가피, 두충 같은 것들이 무릎 관절 인대나 근육 같은 걸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홍화씨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역시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평소에 많이 먹는 것들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재료가 많네요. 네,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도 제철 네네. 음식에도 많은 그런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 하면 뼈잖아요. 뼈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뼈 하면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뼈가 약하면 퇴행성 관절염도 빨리 오시기 쉬우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그런 예방도 조금 네. 더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비타민 D랑 우리가 칼슘 같이 네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칼슘은 소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음식에서 섭취하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자외선에서 비타민 D가 그렇죠. 형성이 많이 피부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비타민 D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하루에 30분 정도 점심 그렇죠. 드시고 네, 주변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네, 조희진 원장님께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또 해서는 안 될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무릎 자체가 이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은 피해야 되고요. 네. 대표적인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은 달리기나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기, 뛰어내리기, 등산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모든 운동의 기본 원칙은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면 그 운동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살을 좀 빼기 위해서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무리하면은 관절염에 더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무리가 또 오실 수 있네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원인이 체중 증가, 비만도 원인이니까 그러면 네. 한의학적으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희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로는 크게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식욕을 억제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하거나 내 몸에 쌓여있는, 축적되어 있는 쓸데없는 과잉 에너지를 연소하는데 원활하게 연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만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을 증가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이 외에도 침치료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침 치료를 통해서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연소하는데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 그 한방에서는 약침을 써서 네네. 국소적으로 복부라든가 어깨살 이런 쪽에도 약침을 넣어서 지방을 분해해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방법도 희소식인데요? 네, 희소식. 아니 사실 이 살이 빠지면 항상 원치 않는 부위부터 네. 빠지니까. 얼굴 먼저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복부는 맨 마지막에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복부에다가 네. 약침을 방금 말씀하신 잊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몸의 자세도 틀어지고 있고 운동 네.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폰 한 번 그렇죠. 누르면 모든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되고 게임 맞아요.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예측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분노라든가 충동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디지털 치매라고 한다는데요.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세도 바로 잡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도 건강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